안녕하십니까, 닥터 구구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랑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출금을 하거나 암호화폐를 리워드로 받아서 그걸 판 다음 현금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사실 이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저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냥 투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들이나 여러가지 상품들을 조사하고 발품을 팔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 암호화폐들이 실물 경제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경우는 이미 빈번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암호화폐 자체를 체크카드에 충전시켜서 실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미 상용화된 상태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보를 찾게 된다면 추후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서 안정성과 변동성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영상의 주제도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원래 해외 플랫폼이었고 한국에는 2019년 10월경 상륙했습니다. 엔젤EX라는 재정거래 플랫폼인데 비트코인을 전송해 놓으면 하루에 약 1%가량의 수익을 자동적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초부터 투자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어모으고 조사를 해봐도 이게 안전한지 불법인지 등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구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일단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재정거래라는 게 뭔지 알아봅시다. 재정거래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한 후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려나 조선 등 옛날 역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향신료를 사와서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팔아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지역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라도 시세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20년인 요즘에도 있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달러, 금 등등의 자산을 거래할 때도 시간이나 지역 차이로 인해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과거에 비한다면 정말 미미하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암호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A 거래소는 1비트코인당 700만원에 거래되고 B 거래소는 1비트코인당 7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B 거래소에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겠죠. 이렇게 현재까지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의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알아본 결과 엔젤EX라는 사이트는 암호화폐 재정거래 봇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을 넣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재정거래를 해주는 사이트죠. 일단 암호화폐로 재정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 엔젤EX라는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였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검색을 해봐도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재정거래를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비코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아비코인 회사에서 만든 아비봇이라는 재정거래 봇이 있습니다. 여기서 봇이란 재정거래를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제 아비봇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본인이 어떤 거래소끼리 재정거래를 할지, 어떤 코인을 거래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본인이 이용하는 두 거래소 사이에서 자동으로 재정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론상으로 듣고 생각해봤을 때는 이만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 안하고 놀고 있어도 알아서 재정거래를 해주고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거의 돈 버는 나무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로 진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이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왜 돈을 주고 파는 걸까? 실제 이 아비봇의 월 이용료는 11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날까요? 실제 사용 후기를 봤습니다. 아무리 봇이라 하더라도 입출금의 시간차 및 코인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손해를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전체 거래 중에 3분의 1이 슬리피지였고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월 11만원이라는 이용료가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한국에 유통되어 있는 이 아비봇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이트인
엔젤EX라는 사이트를 살펴봅시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해외 사이트는 정감이 안 갑니다. 너무 의심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단 핸드폰 인증을 해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해서 핸드폰 인증을 하면 됩니다. 핸드폰 인증을 하고 들어온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오직 핸드폰 인증만 하면 되고 따로 추가적인 인증을 할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증이 가능한 것은 여기 이 이메일 인증 부분입니다. 이메일 인증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증이나 버튼을 클릭해보면 아직 구현되지 않은 시스템이란 창과 함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이메일 인증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 뜬금없이 SMS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며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인증 메시지가 날라오지도 않네요. 어쨌든 로그인을 하고 당장 보이는 이 사이트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인 듯 합니다.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재정거래가 일어날 텐데 이 여러가지 코인 중에 어떤 코인을 어떤 비율로 구성을 해서 재정거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설정을 한 창인 듯 합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이 정도로 봐두기로 하고 우측 상단에 아비트레이지 버튼을 클릭해서 재정거래 화면으로 넘어가 줍시다. 현재 해외의 각 거래소에서 어떤 해시값에 어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위에 버튼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금은 0.01 비트코인 단위로 입금이 가능하며 1회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0.1 비트코인인 듯 합니다. 출금할 때는 특이하게도 특정 금액을 설정해서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전액을 출금해야 하며 일정량의 수수료가 지불이 되네요. 뭐 제가 여러 번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제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돈을 직접 넣어본 후 실제 재정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금하기 버튼을 선택해 놓은 후 제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니 아래의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SMS 인증을 하니까 핸드폰으로 입금할 비트코인 주소를 보내줍니다. 이 링크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이 사이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입금 단위인 0.01비트만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0.01비트면 하나로 약 6만원입니다. 6만원을 입금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12,000원이 듭니다. 수수료는 6만원을 입금하든 60만원을 입금하든 12,000원으로 똑같긴 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비트코인 입금을 신청했고 늘 그랬듯 3분 정도가 지나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로 설정할 것도 없고 입금이 되자마자 재정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서 1분마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1분당 수익은 초기 투자 금액의 0.00007%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440분이므로 하루 수익률은 약 1%에 육박합니다. 초기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고 중간에 돈을 한 번도 빼지 않아서 복리의 효과를 계속해서 누린다고 하면 한 달이면 3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이면 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서 혹할 수도 있지만 사이트가 문을 닫아버리거나 오류로 인해서 출금이 안 된다고 혹은 잘못 출금이 됐다고 말해버리면 제가 입금한 비트코인은 영영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 플랫폼 관계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상 소통은 되지 않고 관리자분이 일방적으로 공지를 해주는 공지방 정도 느낌이 났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아낸 정보가 뭐냐 하면 이 엔젤EX라는 플랫폼은 2019년도 버전과 2020년도 버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년도 버전이 어느 정도 잘 운영되어 오다가 무엇인가 이유로 출금 계좌 전체가 막혀버렸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출금 계좌가 막혀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20년도 버전 플랫폼이 출시되었고 19년도 버전과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 추측상 아마 플랫폼의 20년도 버전도 오류라는 명목에 비슷한 이유로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출금이 막히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21년도 버전으로 새로 출시하겠죠. 이런 비슷한 형태의 사기 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하죠.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폰지 사기 유형이 두 가지 있죠. 조이팔 사건과 100억 상품권 사기입니다. 조이팔 사건도 이 재정거래 사이트와 그 알고리즘 자체는 비슷합니다. 의료기기를 렌탈해주면 매달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고 자본의 규모가 켜지면서 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죠. 당시 사기 피해의 규모는 무려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00억대
해외 상품권 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품권과 금괴를 저렴하게 공동 구매를 해준다고 말하고 초반에는 진짜 구매해주다가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자 들고 날랐던 사건이죠. 이처럼 폰지 사기 형태의 위험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인증을 오로지 핸드폰으로만 하는데 로그아웃을 해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이 입금한 금액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기 전에 금액을 확인한 후에 로그아웃을 했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돈도 그대로 있고 수익도 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제가 입금한 비트코인을 전액 출금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진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사이트가 돈을 먹고 달아나지 않고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을 빼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을 때 제 비트코인이 37배로 불어나서 약 260만원치의 수익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엔젤EX라는 해외 재정거래 사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는 100% 객관적으로 사심없이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영상을 촬영할 때 저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어쩌면 부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춰 다룬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찾아보니 이 엔젤EX라는 플랫폼은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BCT라는 회사가 만든 플랫폼이며 이 사이트에 표시된 해시값을 해시값 분석 사이트에 대조를 해봤을 때 허수 거래가 아니라 실거래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에 한국에 첫 상륙했으며 재정거래를 할 때마다 수익이 나는데 그 거래 기록이 하나하나 해시값으로 남고 또 실제로 연초부터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미래에서 이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대박의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정도 없고 사기로 손해를 입었을 시 국가나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나 행위를 할 때에도 보다 보수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용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도 0.1비트 정도로 소소하게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저는 이 돈을 넣어놓고 한번 빼지 않아 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오늘 넣어놓은 6만원이 1년 뒤에는 27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2년 뒤에는 1억원이 되어 있겠네요. 중간중간 궁금하시거나 생각나실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커뮤니티로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닥터99입니다. 사기나 의심이 간 사이트가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제가 사비를 써서라도 밝혀내겠습니다.